음, 네. 저는 좀, 지난주, 이번 주 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음, 다음 주에는 좀 휴식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벌써 19강이네요. 우리 12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제 뇌로 들어갔습니다. 척수에서 뇌로 들어갔어요. 뇌가 왜 중요하냐? 몸통 전체와, 시끄럽네요. 잠깐만요. 네. 몸통 전체와 척수에 비하면 뇌는 사실은 별로 큰 게 아니거든요. 몸 전체에. 근데 뇌에 문제가 생기면 아주 치명적이죠. 뇌출혈이 온다. 뭐, 많은 분들이 엄청 두려워하는 병이죠. 뇌출혈이 오면은 뇌세포가 손상이 되는데 출혈이 오면은 왜 뇌세포가 손상이 될까? 예를 들어서 우리 손가락에 출혈이 오면은 이게 비었다 또는 화상을 입었다. 손상이 되면은 그 뭐 나으면 되잖아요. 근데 뇌에서 손상이 오면은 어떻게 돼요? 전신마비가 오거나 또는 반신불수가 되거나 말을 못하거나 생각도 못하고 그렇죠. 뇌출혈이 오면은 뇌세포가 굉장히 말랑말랑 연약해요. 혈액이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뇌세포들이 죽어요. 뇌세포가 죽으면은 엄청난 기능 손상이 오는데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죠. 뇌경색은 출혈이 아니라 거꾸로 혈액이 안 통하는 거예요. 혈관에 막혀서 혈관에 막혀서 뇌세포가 죽어요. 뇌세포가 죽으면 또 엄청난 손상이 오죠. 뇌 종양, 뇌에 세포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고 그 많이 무한정식하는 거죠. 그랬을 때도 어, 문제가 되죠. 이 전부 세포 문제예요. 치매, 뇌세포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죽어서 나가는 거예요. 파킨슨, 뇌세포가 도파민을 잘 못 만들거나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경로에서 도파민 역할을 못하는 거죠. 뇌전증, 뇌신경망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은 뇌 속에서는 불이 번쩍번쩍 하잖아요. 이게 과하게 불이 번쩍번쩍 하는 게 뇌전증, 간질이에요. 뇌성마비, 뇌의 일정 부분이 미성숙했을 때 또는 손상됐을 때 뇌성마비가 오죠. 손해위축증, 손해가 자꾸 줄어들어요. 세포가 줄어드는 거죠. 손해위축증이 오면은 처음에는 근육이 안 움직이다가 나중에는 오장육부가 안 움직여요. 방법이 없어요. 병원에서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울증. 뇌 세포에서 세로토닌이 불균형했을 때 우울증이 와요. 자폐증. 뇌 신경망에 억제하는 부분이 잘 안 됐을 때 자폐가 와요. 전에는 자폐가 뭐 어떤 특별한 성향 이런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대뇌 피질과 특히 전두엽 있는 대뇌 피질과 시상 하부에 있는 뇌세포 사이에 이 교류가 잘못됐을 때 자폐가 오는 거죠. 조증, 우울증, 조울증 전부 뇌가 만드는 뇌세포가 만드는 뇌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 문제고 정신분열, 환청, 환시 마찬가지입니다. 환청과 환시는 뭐냐면은 소리, 음파가 내 귀로 들어오지 않는데 들리는 거고 빛이 내 눈으로 들어오지 않았는데 보이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뇌는 어떤 빛이나 그러니까 자극이 감각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해석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감각 신호가 들어오면은 그것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겨서 빛이 들어오지 않는데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그냥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아무것도 없는데 왜 보냐 그러는 것이고 이 경우는 빛은 안 들어왔지만은 뇌가 그냥 그걸 해석해 버린 거예요.
빛이 들어온 것처럼. 근데 사실 그런 것은 일상 속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두엽이 손상이 되면 사람이 폭력적이 돼요. 자기 스스로 억제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뇌세포가 손상이 되면 특히 어 알코올 중독이 되면은 전두엽이 많이 손상이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폭력적인 사람이 돼요. 환각, 감각 영역이 손상이 되면은 환각, 환청환시도 환각이죠. 그러니까 감각이 내 몸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몸에서 들어오지 않았고,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았는데, 너는 항상 몸 전체로부터 들어오는 감각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들어오지 않은 감각을 해석하는 거예요. 어, 예. 그 다음에 이제 전두엽 미성숙 하면은 판단력 결핍, 생각을 이상하게 하죠. 우리가 아이들을 나무라지 말아야 될 이유가 아이들은 전두엽이 20세 초반까지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전두엽 세포가 부족하기 때문에 판단을 잘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너무 애가 똑똑하면 그게 비정상인 거죠. 결정장애도 전두엽 손상, 망상장애는 속내, 뇌 속에 있는 변연계, 해마나 편도체로가 하는 그 영역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 모든 정신작용도 뇌와 연관이 있고 모든 육체적인 불편함, 기능 손상 이런 것들도 전부 뇌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몸의 모든 감각 신호는 뇌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예측하고 결정한다. 예,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뇌 공부가 시작된 것인데 우선 이번에 해야 될 것은 이제 뇌줄기입니다. 뇌줄기 속에 뭐가 있는가. 음, 그래서 모든 문제, 뇌줄기든 속뇌든 변연계든 대뇌 기저핵이든 대뇌 피질이든 간에 모든 뇌의 문제는 첫 번째 뇌세포의 미성숙 소멸, 손상이 문제다. 어떤 이유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거, 또 어떤 이유 때문에 뇌세포가 죽어나가는 거 또는 손상이 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뇌 안에 있는 신경세포뿐만 아니라 신경세포로부터 연결되어져 있는 신경막, 신경로, 축삭이죠. 그것이 손상이 돼도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뇌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그것을 잘 못 만들거나 만들어도 그게 소통이 안 됐을 때 똑같이 뇌에 손상이 올 수 있다. 뇌 손상이 오면은 전신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세포의 문제다. 뇌 세포의 문제다. 이런 이제 결론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뇌 구조를 우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척수잖아요. 척수는 이 뼈 속에 들어있죠. 뼈 속에 들어있고 여기서 이 뼈가 두개골뼈예요. 이 두개골뼈가 두개골 안으로 들어온 것을 뇌라고 얘기하고 여기 있는 것을 척수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척수가 여기서 이렇게가 연결되어 있어요. 뇌와 척수를 구분하는 것은 좀 비정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야 되니까 여기까지를 척수라고 하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뇌줄기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이것을 소뇌라고 해요. 소뇌. 그 다음에 대뇌 피질은 되게 얇아요. 1mm, 2mm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기가 대뇌 피질이 가득 차 있는 게 아니고 대뇌 피질이 이렇게 덮여 있는 거고 여기 있는 속뇌와 대뇌 피질 사이에는 다른 세포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승상세포 또는 뭐 음, 악교세포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뇌 피질을 볼 때는 항상 이것은 이렇게 생긴 대뇌 중에서 피질이 있는 거고 그 안에는 다른 게 가득 들어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크게 구분할 때 이게 척수고 이게 뇌줄기고 여기 있는 것을 속뇌라고 하는데 속뇌는 간뇌, 변연계, 기저핵으로 구분이 된다. 그 다음에 대뇌 피질이 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처음 듣는 말인데, 이게 뭔지 설명도 안 해주고 자꾸 뭘 말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을 미워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골탕 먹이려고 그럴까요? 아니면 제가 잘난 척 하느라 그럴까요? 네. 제가 잘난 척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는 기억을 어떻게 하냐면 딱 두 가지로 해요. 하나는 언어, 상징, 언어. 그다음 두 번째가 이미지,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문자는 언어에 속하겠죠. 그러니까 언어와 상징, 다시 말해서 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문자와 그림이 아니면은 뇌 속에 기억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 기억이 될 것 같다. 뭐 당연히 이 그림도 내 기억이 될 것 같고 이거 기억이 될 것 같은데 그냥 한번 보고 이렇게 넘어가면 절대 기억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문자, 다시 말해서 용어가 암기가 안 되면은 내 뇌 속에 안 남아 있어요. 용어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용어가 먼저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용어를 가지고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때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 흩어져 버려요. 아무 소용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용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척수. 아니, 뭐, 척수라고 하면 되지. 왜 중국어까지 쓰고 영어까지 쓰느냐. 척수, 이게 한글로 척수만 외우는 것보다 중국어하고 영어를 같이 외우는 게 훨씬 더 잘 외워져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양이 많으니까 덜 외워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게 서로 연관이 되게 돼 있거든요. 연관된 이 부스러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잘 외워져요. 그래서 이걸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외우는 게 싫어. 그러시면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을 내 지식으로 저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척수, 스파이널 코드, 여기를 뇌줄기, 여기를 뇌줄기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뇌간이라고도 해요. 여기를 뇌간인데 왜 제가 뇌줄기라는 용어를 쓰냐 하면은 여기를 간뇌라고 하거든요. 뇌간하고 간뇌가 자꾸 헷갈려요. 여기서 말하는 간은 기둥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뇌줄기라고 하고 여기는 간뇌라고 해요. 근데 간뇌가 있으면 그 주변에 뭔가가 있어요. 그것을 변연계와 기저핵이라고 해요. 그래서 변연계와 기저핵과 간내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바깥에 있는 대뇌, 여기 속에 있는 뇌, 그 다음에 소뇌, 뇌줄기, 척수 이렇게 나눠지니까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안에 있는 거, 이 세 개로 구분되잖아요. 간내, 변연계, 기저핵. 이 세 개로 구분된 것을 그냥 하나의 용어로 통일을 해야만 쉽게 암기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따로 붙였어요. 속에 있으니까. 속뇌, 속뇌. 책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건 뇌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제가 고생 엄청 했어요. 제가 IQ가 얼마라고요? 105거든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 여러 개가 입체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서 엄청 이해가 잘 안 돼요.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되게 고생했는데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척수가 있고 뇌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소뇌가 있고 대뇌 피지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그냥 속뇌라고 하고 속뇌를 간뇌 변형계 기저핵으로 나누면 된다. 간뇌 변형계 기저핵. 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뇌를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구조입니다. 그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그 구조를 이렇게 구분하는 용어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면은 나머지는 쉬워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뇌를 이해하는 것은 사람을 이해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의사결정을 왜 저런 식으로 하는지, 우울한지, 성향이 어떤지 그런 걸 전부 이해하는데 뇌를 알면은 그게 전부 다 이해가 돼요. 아, 저분은 어떤 뇌의 어떤 부분이
발달돼 있구나. 뇌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구나. 뇌에서 어떤 기능이 지금 작동을 안 하는구나. 잠을 못 잔다 그러면 멜라토닌을 못 만들어내는구나. 멜라토닌을 못 만들어낸다는 것은 세로토닌이 부족하다는 뜻이구나. 세로토닌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평소에 기분이 안 좋다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살면서 막 웃으면서 좀 수다도 떨고 또 휴식할 때 휴식하고 일할 때 열심히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세로토닌이 안 만들어져요. 또 장이 안 좋아도 세로토닌이 안 만들어져요. 세로토닌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면은 밤에 세로토닌을 재료로 해서 멜라토닌을 만들거든요. 멜라토닌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당연히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돼요? 뇌가 청소가 안 돼요. 뇌가. 불순물이 자꾸 끼어요. 뿐만 아니라 잠을 못 자면은 장에 있는 박테리아 바이러스들이 막 난동을 부려요. 그래가지고 뇌까지 침투하고 그래요. 뇌 신경을 갉아먹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잠을 못 자면은, 몸에 해독이 안 되죠. 몸에 쌓이는 해독 물질들이 전부 잠잘 때 간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영양 물질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돼요. 또 잠을 못 자면은 우리가 낮에 열심히 일하면서 생각했던 거, 계획했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돼야 되는데 저장이 안 돼. 뇌 기능은 뇌 세포도 약해지고 해독도 안 되고 아무튼 뭐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이라고요? 세로토닌 때문에. 세로토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의 삶의 형태가 해석이 되어져요. 뇌를 공부하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미래는 진짜로 AI 시대예요. 놀라워요. AI의 발달 과정을 여러분들께 잘 살펴보시겠지만은 우리는 챗 GPT 정도 보면서 막 대단하다 그랬잖아요. 공부하기가 너무 좋죠. 막 전에는 전부 논문을 전부 찾아내는 것도 시간 많이 걸리고, 또 그 영어로 돼 있는 논문을 전부 요약해서 이렇게 연결시켜도 엄청 시간 많이 걸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챗GPT가 몇 초 만에 수많은 논문을 쫙 읽어들여가지고 요약 딱 해갖고 한글로 딱 얘기를 해줘요. 이 시간이 얼마나 절약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엄청 똑똑해지고요.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완전 바보가 돼요. 그런 세상이 곧 옵니다. 곧. 근데 이것이 앞으로 모든 우리들의 문명 기기 속에 다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기기들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고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그것도 뇌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AI는 100% 뇌를 그대로 복사한 거예요. 뇌의 기능을 그대로 복사한 게 AI예요. 그래서 앞으로 AI 시대고 어쩌면 사람이 사람의 지위를 잃을 수밖에 없다. 모든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로봇이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세상의 변화를 쫓아가기 위해서도 이 뇌를 알아야 됩니다. 뇌를. 뇌를 공부한다는 것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렇다고 뭐 제가 뇌를 많이 알겠어요. 제가 어떻게 뇌를 알겠어요. 어렵다고 하는 뇌를. 조금 저는 조금 아니까. 조금 아는 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거. 척수와 뇌는 하나다 하는 겁니다. 척수와 뇌는 하나다. 그래서 항상 발생을 봐야 돼요. 처음에 이층배합, 두층배합판이 삼배합이 되고 외배합이 이렇게 말려갖고 신경관이 된 거죠. 이 신경관이 됐는데 이 안에서 세포가 계속 증식하니까 위로 쭉 뻗어 올라와가지고 쭉 뻗어 올라와가지고 한없이 이게 자라날 수는 없으니까 엄마 뱃속에서 한없이 자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꺾여요. 꺾여가지고 이게 맥혀버려요. 맥힌데 이 안에서는 세포는 계속 증식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틈으로 세포가 삐져나와요. 삐져나와서 그게 대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척수예요. 이게 척수인데 척수의 끝부분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아니고 이 끝에 막힌 부분까지가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지금도 이 속에서는 우리 몸 속에서 이 뇌 속에서 지금도 세포는 계속적으로 증식하고 있다. 놀라운 얘기예요. 거꾸로 만일에 우리 뇌 속에서 이 세포가 지금 증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증식하지 않으면 이 세포는 원본 세포거든요. 원본 세포가 계속 자라지 않으면은 결국은 몸은 퇴화되고 노화되고 결국은 이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안에서 세포가 계속해서 증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화를 이기는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변하죠. 변화는, 첫 번째 변화는 뒤로 이렇게 삐져나와요. 그래서 손해가 되고, 여기서 삐져나온 것들이 커져갖고 대뇌가 되고. 그래서 척수와 뇌는 하나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척수에서는 전부 몸을 만들었는데, 여기서도 하나니까 뭔가를 만들었겠죠. 여기서 만든 게 얼굴과 목이에요. 목 이상은, 목 이상은 전부 얘네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목 내부 문제와 얼굴 속에 있는 입, 코, 귀, 눈, 전부 다 얘네들이 만들었어요. 얘네들이 만들었으니까 관리를 누가 해요? 얘네들이 관리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말해서 눈, 코, 입, 피부, 이게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관리를 잘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꾸로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은 여기 문제가 와요. 예를 들어서 군명에 계시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 사모님이 소뇌 쪽 여기 혹이 생겨갖고 수술을 하셨어요. 되게 이제 똑똑하신 분들은 병원을 열심히 다니시잖아요. 거기다가 또 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수술하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 혹을 떼내는데 일부 떼냈는데 완벽하게 그 혹만 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이 내부의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쳤겠죠.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속에서 관리하는 어딘가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눈으로 왔어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관리하는 게 목 위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이 머리카락, 피부, 골격, 눈, 코, 입, 귀 전부 다 얘네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얘들 관리하는데 이쪽 이 영역이었거든요. 여기는 전부 눈을 관리하는 영역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못 보시는 거예요. 글자를 보려면은 그것을 사진 찍어가지고 컴퓨터에 글자 크게 해갖고 겨우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신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치앙마이에 계시는데. 그래서, 수술하기 전부터 우리 치료를 같이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단적인 예예요. 이게 지금 저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중에서 얼굴과 목을 관리하는 그것만 우선 한 2, 3주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은 또 뭘 공부해야 되겠어요? 척수에서 쭉 올라와가지고, 척수는 뭐예요? 몸통 전체, 오장육부 전체, 팔, 다리 전부. 그것을 관리하잖아요. 그걸 관리하는 신호가 이리 올라오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간, 폐, 심장, 소장, 십이지장, 대장, 위, 췌장, 비장, 항문, 방광, 신장, 팔, 다리, 발가락, 손가락.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척수의 신호가 이리 올라와서 여기서 통합이 돼요. 뭐랑 통합이 되겠어요? 목에서부터 얼굴까지. 왜냐하면 이쪽 부분은 특별 감각이거든요. 특수 감각이라고 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코로 맡는 거, 입으로 미각을 느끼는 거, 귀로 듣는 이 감각은 몸통이 느끼는 감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감각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감각이라서 그것을 여기서 관리하는데 척수가 관리하는 몸통의 전체 감각과 여기서 통합이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
모든 것이 통합이 여기서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뇌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뇌 그러면 항상 정신적인 문제, 내 대뇌 피질의 문제 이런 것만 생각하고. 근데 그 모든 것이 예를 들면 우울하다 이런 모든 것이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원인이 여기 있다. 치매 물론 치매를 치료할 때는 이 속에서 치료해야 되죠. 여기에 뭔가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도파민을 못 만들고 도파민 경로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도파민을 만드는 그 세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 전부 여기 있거든. 전부 여기 있어. 여기는 물론 척수하고도 척수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뇌 건강에 있어서 현대의학이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여기서 출발한다는 것을 간과하는 거예요. 그냥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가 생긴 그 영역만 어떻게 치료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근원이 뭐냐? 문제가 생긴 그 근원이 뭐냐? 그걸 따지면은 전부 여기 있어. 그래서 여기를 튼튼하게, 평소에 여기를 튼튼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척수와 뇌줄기, 속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각은 무의식적 정보 처리를 해요. 다시 말해 내가 알아차리지 못해요.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몰라요. 이런 경우 혹시 겪어보셨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 뭐 엄청 바쁘기도 하고 막 일이 안 풀리기도 하고 할 일은 산더미 같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막 환장하겠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이고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 오늘이 안 왔으면 좋겠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예. 대뇌가 느끼는 거예요, 대뇌가. 근데 대뇌가 느끼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 대뇌로 풀 수가 없어요. 내 생각으로 막 해결해봐야 더 머리 아파요. 여기서 풀어야 돼요, 여기서.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눈을 비비고, 그 다음에 얼굴 마사지하고 좋은 음악 소리 듣고 또 발성을 해야 돼요. 막 발성하고 몸도 막 움직이고. 그래서 여기가 활성화되면은 그다음부터 얘네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요. 그런 시기예요. 제가 그냥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엄청 중요하다. 척수가 우선 제일 중요하고, 그동안 우리 척수 공부했죠. 얼마나 중요해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척수와 목에서 얼굴까지의 모든 감각을 통과하는 얘기가 엄청 중요하다. 모든 치료에 있어서. 특히 뇌와 관련된 모든 치료에 있어서 이 부분, 뇌줄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뭘 알아야 되겠어요? 용어를 알아야 되겠죠? 원래 신경관이기 때문에 비어 있었어요. 이 안에서 세포가 성장했었어요. 그죠? 그럼 지금은 어떤 식이냐면은 이 비어 있는 데가 세포가 계속 증식하니까 이렇게 꽉 찼어요. 꽉 찼는데 원래 여기는 비어 있는 데고 그 속에는 세포를 배양하는 물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조그만 관이긴 하지만은 그 관이 남아 있어요. 그것을 중심관이라고 해요. 센트럴 큰넬이라고 해요. 중심관. 중심관이 있고 중심관으로 뇌척수액이 흘러요. 물론 뇌 바깥 부분, 척수의 바깥 부분 다 같이 흐르지만은 중심관으로도 뇌척수액이 흐른다. 이 뇌척수액의 흐름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뇌척수액이 잘 흐르는 것이다. 뇌축수액의 흐름을 어, 좋게 하는 방법이 없어서 엄청 고민했거든요. 이게 올해 밝혀졌어요. 올 초에. 한 4, 5년간의 그 계속 논문 나오다가 결론이 탁 난 거예요. 결론이 났다는 얘기는 전 세계 과학자들이 그걸 인정했다는 뜻이고 네이처 논문에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이 뇌축수액의 흐름을 좋게 하는 게 뇌의 건강뿐만 아니라 왜 뇌와 척수를 다 같이 청소하는 게 뇌척수액이잖아요. 뇌의 모든 세포들, 그다음 척수의 모든 세포들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건강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 뇌척수액인데 이 흐름이 막히면은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당연히 치매가 옵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병들이 와요. 그래서 뇌척수의 흐름이 엄청 중요한데 이것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전기 자극을 주면 여기거든요. 이 부분에 전기 자극을 주면은 여기 있는 림프관을 통해서 쫙 빠져나온다. 그게 오래 밝혀진 거예요. 근데 아직 의사들이 그거 몰라요. 잘 모릅니다. 너무 신나요? 그 다음에 백질과 회백질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이 대뇌 피질은 전부 회백질이에요. 그 다음에 이 속에 있는 핵이라고 이름 붙인 것들은 전부 회백질이에요. 회백질은 뭐냐면 신경 중에서 신경의 세포체만 모여 있는 거예요. 신경로, 신경 다발이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세포체만 모여 있는 거예요. 세포체가, 신경세포체가 여럿이 보통 뭐 수백만, 수천만 이런 거죠. 왜냐하면 대뇌 피질에 있는 신경세포체가 1,000억 개가 모여 있으니까. 대뇌 피질에. 예,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으면은 뭘 한다 그랬어요? 세포체가 모여 있으면은 정보 처리를 한다. 정보 처리란 말이 잘 마음에 안 와닿죠? 예, 생각을 한다. 생각을.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감각이 들어오면은 그걸 해석하고 판단하고 예측하고 명령까지 한다. 그게 회백질의 역할이에요. 그럼 백질은 뭐냐? 백질은 그냥 신경통신선이에요. 광통신선하고 똑같아요. 광통신선 다발이에요. 엄청난 다발이에요. 그 다발이 백질인데 백질은 이 속에도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이 속에도 가득 차 있죠. 우리 나비 모양의 척수의 나비 모양 영역이 회백질이고 나머지는 전부 백질이에요. 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몸으로 각자 퍼져 있죠. 온몸으로 세포 단위로 다 퍼져 있는 게 백질이죠, 백질.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오면서 나중에 여기서 멈췄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이제 중심관이 되었잖아요. 이게 중심관이에요. 중심관의 끝자리가 이건데 그게 나중에 뇌실이 된 거다. 뇌실. 그러니까 중심관의 끝자리가 뇌실이 되었다는 의미는 그 안에서 세포들이 계속 정식하다가 정식이 멈춘 자리가 뇌실이고 그러니까 정식이 그러니까 뻗어나가지 못한 거죠. 정식이 멈춘 건 아니죠. 세포는 계속 정식하는데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한 그 자리가 뇌실이다. 뇌실은 그래서 뇌의 가장 가운데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거는 단면이라서 하나로 보는데 전부 두 개씩이에요. 뇌줄기도 두 개, 안에 뇌실도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여기서 세포가 뻗어나가는 걸 멈춘 그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 속에서는 뇌줄기세포가 자라고 있고 그 뇌줄기세포가 활성화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활성화되게 하는 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세포가 자기는 증식하고 싶어. 그 세포도 있고, 세포가 증식한다는 것은 이건 분열하는 거잖아요. 이 기존의 세포도 있고, 세포 배양액도 가득 차 있어. 그 다음에 혈관도 많이 연결돼 있어서 에너지도 충분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뇌 신경줄기세포가 계속 증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증식을 안 해. 증식을 안 해서 치매 오고, 뭐, 여러 가지 병들이 생겨. 뇌가 망가져. 증식을 안 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신경의 활성도는 전부 전기적인 힘이에요. 전기. 그걸 알아야 돼요. 처음에 황우석 박사라고 기억하십니까? 어, 세포를 이제 난자가 있고 정자가 있으면은 이 난자 속에 있는 핵을 빼내고 여기 다른 핵을 다른 핵을 집어넣어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드는 그런 실험을 한 거죠. 그런데 핵을 집어넣었어. 난자에다가 다른 핵을 집어넣었어. 집어넣기만 하면 다 되나고요. 세포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여덟 개가 되고 분열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분열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세포가 정식될 수 있을까요? 전기를 지지면 됩니다. 미세 전류를 쭉 지지면은 이게 세포가 분열하기 시작해요. 놀랍죠? 그래서 뇌실에 있는 뇌신경 줄기세포도 계속 정식하게 활성화되게 하는 방법은
전기적인 에너지밖에 없어요. 몸에서 작동하는 건 전기밖에 없어요. 아, 아무도 안 믿으시는 눈치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몸에서 작동하는 건요, 전기밖에 없어요. 전기가 그렇게 중요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수백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연구되어져 왔고, 그래요. 그래서 뇌를 치료하는, 현대의학에서도 마찬가지, 뇌를 치료하는 모든 방법은 전기밖에 없어요. 뇌를 치료하는 모든 방법은. 뇌신부 자극술이라고 들어보셨죠? 뇌신부 자극술. 파킨슨 일대에 여기, 이 지점으로 이렇게 침을 박아요. 침을 박아가지고 그 침에다가 전기줄을 연결해가지고 여기다가 음, 배터리를 이렇게 묻어놔요. 이 어깨 뒤에다가. 그러면은 막 걷지도 못하고 손 떨고 하시는 분이 전기가 통하는 즉시 그냥 정상이 돼버려요. 놀랍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1년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완전한 치료법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미세 전류를 이 뇌 속에 적정한 뇌 속에 뇌 영역에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쉽고도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법이에요. 그러면은 이론만 그러냐? 제가 오랫동안 해봤잖아요. 2010년부터 했으니까 벌써 14년째, 15년째예요. 15년째. 15년째 하면서 비록 뇌를 열고 막 전기로 확 집어넣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극적인 변화는 없었지만은 이게 어떤 형태로든 뇌 신경들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수도 없이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건방지긴 한데 저는 되게 신나거든요. 너는 모르지? 나는 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아무튼 그런 지식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해왔고 이론적으로 왜 그럴까, 진짜 그럴까에 대한 논문도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어, 그래서 자 이게 뇌실이라는 거 뇌실이 이렇게 있으면 뇌실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세포가 처음에 빠져나와갖고 형성된 게 시상이에요. 시상. 이 시상 아래에 시상하부라는 게 있고 시상하부에서 이만큼 볼록 튀어나와서 어, 그뼈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뇌하수체예요. 이 이름을 꼭 기억해 두세요. 아니, 나중에 꼭 기억할 거예요. 그냥 지금 들어두시면은 나중에 이제 구조 공부할 때에 기억하실 텐데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오장육부의 전체 모든 오장육부의 작용은 여기서 다 관리해요. 그뿐만 아니라 감각 신호, 결국은 신호에 의해서 뇌가 작동하는 거거든요. 전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그 신호를 억제하고 조절하고 분배해 주는 게 전부 시상에서요. 이게 어디 있다고요? 이 안에 있어. 그래서 속뇌라고 했어요. 소뇌는 여기에 있어요. 소뇌. 그 다음에 이거 대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피질이에요. 얇은 막이고 이 속에는 백질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백질이 이렇게 덮여 있는 거고 그 속에는 백질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변연계 조금 이따 보시죠. 자, 그래서 지금 뇌줄기 공부하는 거죠. 이번 시간부터 당분간은 뇌줄기 그 속에서 이 뇌줄기인데 지금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이거 딱 이거 여기서 보면 딱 이거예요. 이 뇌줄기를 똑 떼어놓고 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그 속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복잡해요. 훨씬 복잡한데 우선 겉은 이렇게 돼 있고 속은 이렇게 돼 있구나. 이걸 좀 단순화시켜서 이 중에서 목에서부터 얼굴까지를 관리하는 관리자들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존재해요. 그래서 이것을 뇌12신경이라고 해요. 이건 뇌12신경은 뭐 모든 의학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배우는 구조죠. 그런데 그 의미까지 깊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뇌 12신경, 12개의 신경을 뭐 아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인간의 본질적인 어떤
의식 활동이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게 뇌줄기예요. 뇌줄기의 구조를 조금 더 구분해서 보면은 여기 척수니까 척수가 그대로 쭉 올라온 거죠. 물론 척수가 끝까지 여기서 올라온 건 맞아요. 그런데 기능상의 차이가 조금 있어서 구분을 해요. 척수, 그 다음에 이 볼록한 게 있죠. 볼록한 게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볼록한 거예요. 이 볼록한 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뒤에 소뇌가 있어요. 소뇌. 그래서 이게 손을 이렇게 포대기처럼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볼록해요. 볼록하고, 그 다음에 이게 올라가서, 이거는 시상이에요. 시상이 뭐냐 하면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속에. 그래서 이거는 뇌줄기는 아닌데 시상이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 우리는 욕심내지 말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당분간 뇌 12신경, 뇌 12신경만 보기로 해요. 근데 12신경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에 있는데 이것을 세 개로 구분을 해요. 뇌줄기는 여기를 연수라고 해요. 연수. 그 여기를 교내 또는 뇌교라고 해요. 교내라고 해요. 포온즈라고 하는데 알이란 뜻이에요. 알이 건너가는 알이란 뜻이에요. 교내. 그다음에 여기를 중뇌라고 해요. 이 위에를 간례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중례라고 해요. 그래서 연수, 교내, 중례. 연수, 교내, 중례. 뇌주기는 연수, 교내, 중례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를 연수, 교내, 중례. 여기를 연수, 교내, 중례. 이렇게 구분해야만 나중에 이 속에 있는 것들을 구분해서 이해하기가 쉬워요. 뇌줄기는 연수, 교내, 중례로 분되어 있다. 이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번에 공부할 것은 뇌12신경의 핵이다. 뇌12신경이 뭐냐? 이제 그거 공부하는데 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핵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체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세포체, 세포머리, 신경세포머리만 다 모여 있는 것이고 세포체가 모여 있으면 뭘 한다 그랬어요? 생각을 한다 그랬어요. 정보 처리를 한다 그랬어요. 그 정보 처리하는 게 여기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은 구안화사가 왔어요. 구안화사. 구안화사가 오면은 이게 잘 치료 안 돼요. 어떤 경우는 금방 치료되거든요. 금방 치료되는 경우들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구안화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신경이거든요. 이 신경이 작동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신경이 뭐냐 하면은 3차 신경과 안면 신경. 그럼 3차 신경이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고장이 난 거예요, 여기서. 또는 이것이 제대로 작동 못하도록 중간에 뭐 연결선이 끊긴 거예요. 그런 거죠. 만일에 시력이 약해졌어요. 눈동자가 제대로 작동 안 해. 눈물이 막 나오고 그래. 전부 이 안에 있는 눈과 관련된 신경이에요. 동안신경이라고 해요. 눈동자가 잘 안 움직여. 눈을 움직이게 하는 신경이 있어요. 활차신경, 외전신경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목에, 목에 문제가 생겨요. 목을 관리하는 신경이 있어요. 혀를 관리하는 신경이 있어요. 냄새를 맡고 못 맡고 전부 여기서 다 관리해요. 그래서 그 12신경이 뭔지, 그거를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12신경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 안에 또 뭐가 있냐면은 척수와 뇌를, 여기까지가 척수잖아요. 척수는 뭐예요? 온몸과 오장육부의 신호를 일자 정보 처리하고 그것을 뇌로 연결하잖아요. 그것을 중계해주는 핵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계해주면서 그 과정에서 호르몬이 만들어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호르몬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도파민. 사람들이 요즘 뭐 많은 얘기야. 도파민 중독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도파민이 없으면은 몸이 안 움직이잖아요. 세로토닌. 세로토닌 없으면 늘 우울해요. 멜라토닌 없으면 안 만들어지면은 잠을 못 자요. 노르에피네프린 또는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그런 것들, 아세틸콜린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전부 여기서 만들어져서 올라가야 돼요.
그걸 만드는 과정이 척수에서 올라오는 모든 신호가 연결되어져서 여기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져서 위로 올라가야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라도 안 만들어지면 우리가 정상적인 인간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 핵들은 뇌 12신경 공부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망상치라는 게 있어요. 망상치. 망상치는 정말 왜 그걸 신경 안 쓰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망상치가 모든 신호를 그래서 통제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망상치를 아주 치명적으로 약화시키는 게 억압이에요. 억압. 하지 마. 왜 그렇게 했어? 너 잘못했어. 막 몽둥이를 때리고. 이거 뭐 사람 망치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직 이제 신경들이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괜찮은데 나이 들어서 그런 억압을 받으면은 작동이 안 돼요, 여기가. 작동이 안 돼요. 이 본정신으로,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예로 사느냐, 인간으로 사느냐 하는 것도 전부 여기에 달린 겁니다. 이 망상체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망상체를 해방을 시켜야 돼요. 인간 해방은 망상체 해방이나 똑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걸 공부하고, 그 다음에 통증 문제, 중뇌 수도 주의 회백질. 이 무슨 뜻이냐면 중뇌가 여기가 중뇌잖아요. 여기가 중뇌잖아요. 중뇌 수도, 이걸 중심관을 수도라고 돼요. 물이 흐르는 길이니까 중뇌 수도, 주위, 수도 옆에 주변에 있는 회백질, 여기 회백질이 있어요. 그것이 모든 통증을 통과를 관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통증이 생겨도 잘 이겨내요. 마음이 어떤 흔들림 없이 잘 이겨내고, 뭐 어느 정도 잘 견뎌내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통증이 조금만 와도 뭐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통증이 지배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기천문 수련할 때 뭘 얘기하냐면은, 기천하면은 몸이 엄청 고통스럽죠. 고통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거 주문처럼 외워요. 고통은 나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이래서 뭐 한 5분 정도 내가 신장하고 있으면 땀이 펄펄 나잖아요. 그러면서 내 근육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거든요. 그것도 바로 여기서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은 몸이 어디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정신적인 영역에서 그걸 관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극심한 통증이 왔을 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통증의 경로는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그 모든 복잡한 경로를 거쳐서 여기 중뇌, 수도, 주위, 회백질, 페리, 아쿠아닥틀, 그레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 관리가 돼요. 그래서 뇌줄기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첫 번째, 뇌12신경. 얼굴과 목을 관리하는 뇌12신경. 그 다음에 척수에서 대뇌로 중계하는 핵들. 그 다음에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핵. 그 다음에 통증을 관리하는 중뇌 수위, 수도, 주위, 회백질. 이 네 가지를 장악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다 파악할 수 있고, 비로소 이 부분이 다 이해가 되면은 그 다음에 속뇌에 대한 기능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에 대한,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굉장히 관대해져요. 아이고, 불쌍해. 막 나한테 화를 막 내고 막 신경질 부리고 맨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아이고, 불쌍해. 어떡하지? 저 고쳐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고쳐줄 수 있는데, 이런 생각하는 거죠. 내가 고쳐줄 수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전기적인 치료. 밖에 없다. 약 안 들어갑니다. 여기 약이 안 들어가요. 전기적인 치료밖에 없다. 여기 들어가는 약은 마약, 그 다음에 알코올 종류, 특별한 몇 가지 성분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약들이 뇌를 더 망가뜨려요. 그래서 약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뇌는 약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뭐로 치료한다고요?
전기로. 전기로. 자, 우선 손해는 조금 훑고 넘어갈게요. 손해는 이 뒤에 있는 이 색깔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있어요. 어디냐면 이 머리 뒤통수, 여기 뒤통수 하단에 있어요. 하단 이 속에 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근육의 길이 긴장도. 우리 몸은 근육, 우리 팔, 다리에 있는 것, 이것만 근육이 아니에요. 몸통도 전부 근육으로 돼 있고, 심지어 오장육부도 근육으로 돼 있어요. 움직이는 건 전부 근육이에요. 모든 근육, 근육의 종류가 500가지 정도 돼요. 모든 근육의 길이를 조절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500 종류, 수많은 그 근육들을 하나하나 일시에 동시에 계산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몸이 움직이도록 하는 거예요. 걷고 뛰고 하는 것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오장육부도 움직이는 거예요. 오장육부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그것은 근육의 길이를 계산해서 손해에서 계산해갖고 이게 대뇌로 보내줘야만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 계산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대뇌가 명령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여러분, 오장육부 중에 어떤 것이 안 움직인 경험이 있으세요? 오장육부 중에 뭔가가 안 움직인 건 잘 모르죠. 심장이 안 움직이면은 뭐 기절하니까 그건 알 수도 없고, 심장도 근육으로 돼 있는데. 근데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위예요, 위. 위도 근육으로 돼 있잖아요. 위가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인 게 뭐냐? 그게 급체예요. 급체. 맥혔다고 하는 거. 호사광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위가 갑자기 탁 안 움직여요. 그러면은 모든 게 멈추죠. 그러니까 위만 멈추는 게 아니라 위는 에너지를 상하로 조절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온몸이 멈춰요. 온몸의 에너지 순환이 멈춰요. 그래서 막 엄청 못 견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위가 뭐 안 움직이면 뭐 안 움직이면 안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링거 맞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위가 안 움직이면은 온몸의 에너지가 멈추게 돼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은 손해가 계산을 못하는 상황. 어떤 원인 때문에 위를 구성하고 있는 근육의 길이를 계산 못해서 못 올려보내는 거예요. 또는 계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못 올라가는 경우. 그 어떤 경우냐? 예. 이것을 움직이게 하는 척수 쪽에서 손해로 올라가는 그쪽이 맥힌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하냐면은 7번, 7번 흉추 왼쪽, 약간 왼쪽 거기를 강하게 밟아주거나 눌러주면은 또독 소리가 나면서 움직여요. 그러면 위가 갑자기 확 움직이면서 어, 취했을 때 초기에는 금방 해결이 돼요. 또는 이제 뜸을 뜨는 경우에는 발가락 끝에 발가락 두 번째, 세 번째 사이 이 뒷부분을 이내정이라고 하거든요. 거기를 뜸으로 자극을 해주면은 그것도 움직여요. 또 어떻게 치료하냐면은 흉추 12번이 있어요. 흉추 12번 아래 12번과 1번 사이에 직접 구로 30번 정도를 이렇게 떠주면은 위가 움직여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위가 한번 되게 세게 취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치료가 안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음, 사- 전체가 다 잘 움직이는 게 아니라 치료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돼요. 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밑에 부분은 안 움직여요. 계속. 그게 만성 위 소화불량이에요. 만성 소화불량. 그러니까 우리는 난 소화가 잘 안 돼. 위가 약한가 봐. 그게 아니라 위 근육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원인으로. 그래서 이걸 풀어줘야 돼요. 이걸 풀어주는 방법이 없었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위가 한번 화가 나면은 그걸 풀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 흉추 12번 아래를 정기적인 자극을 강하게 해주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심부온열을 해줘도 돼요. 심부온열을 한 15분 정도 그 부분만 해주거나 예전에는 뜸을 떴어요. 직접 꿀을
30장 정도 뜨면은 그게 풀려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상태로 오래되면은 거의 위암으로 가거든요. 그 치료법을 그런 시기예요. 예, 손해가 그래서 엄청 중요해요. 우리는 손해 그러면 팔, 다리 뭐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장육부의 모든 근육의 길이와 긴장도를 계산해낸다. 이 기능이에요. 이걸 못하면은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소뇌 위축증이거든요. 이 뇌에서 소뇌가 자꾸 줄어들어. 거기가 자꾸 줄어들어요. 무슨 뜻이에요? 세포가 자꾸 죽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바깥에서 이게 줄어드니까 처음에는 다리가 안 움직여요. 팔이 안 움직여요. 그 다음에 몸통이 안 움직여서 못 걸어 다녀요. 못 걸어 다녀요. 나중에 돌아가실 때쯤 되면은 장부가 안 움직여요. 오장육부가 안 움직여요. 손해가 그래서 엄청 중요하다. 근데 손해는 비교적 우리가 쉽게 접근이 돼요. 그래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손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아는 방법은 평형 유지예요. 이게 손해 척수로가 있죠. 손해 척수로 기억나십니까? 잘 기억 안 나시죠?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손의 척수로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손에서 쭉 내려가고 어깨로 가요. 맞아요. 어깨로. 그래서 이 어깨가 우리 몸의 평형 상태를 우리가 인식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가 정상적으로 올바른지 그거 봐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어깨를 펴고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걸을 때 한 발씩 이렇게 걸어봐요. 그래서 한 발씩 걸어도 큰 무리가 없으면은 괜찮은 거예요. 또 조금 더 해보려면은 한 발로 서서 눈을 감고 있어 봐요. 한 발 서서 눈을 감고 5분 정도 있을 수 있으면은 예, 손해가 지극히 정상이고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가 정상이 되려면은 모든 근육이 잘 움직여야 돼요. 근데 뭐가 문제냐? 운동하는데 여러분 운동 계획을 이렇게 세우십시오. 평소에 늘 쓰는 근육은 괜찮아요. 근육을 계속 쓰니까 건강해져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몸속에 깊이 들어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걸 잘 못 쓰는 경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근육은 조금만 안 쓰면 굳기 시작해요. 우리 기부스 해보셨어요? 기부스 한 달 정도 하면은 근육이 몇 달 굳어요? 한 달 하면 보통 4, 5개월 동안 안 풀리잖아요. 계속 물리치료 받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속에서 어떤 근육들이 있는데 특히 심부에 있는 근육, 우리 몸속 깊이 있는 근육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용이 안 되고 계속 사용이 안 된다는 얘기는 운동을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자세가 불량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그 근육이 굳어버려요. 제가 쿤밍에 가서 이렇게 내가신장 이게 살이 너무 좋잖아요. 내가신장 가르쳐 줘 봤더니 못 하더라고요. 발이 이게 안 돼, 이게. 그러니까 내가신장 그 자세를 못 해요. 어떤 분들은 담배공을 하는데 담배공이 안 돼요. 그 옆에 있는 분들은 왜 그걸 못하지? 좀 그걸 왜 못해? 이렇게 비난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근육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천문의 운동을 권하는 이유는 기천문의 운동은 우리가 평소에 안 쓰는 근육을 거의 사용해요. 예, 모든 근육. 우리가 평소에 안 쓰는 몸속 깊이 들어가 있는 근육이, 그런 근육이 활성화되도록 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처음에는. 처음에 계속 힘든데, 오래 하다 보면은 그 근육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이 굳잖아요. 굳는다는 게 근육이 굳는다는 뜻이에요. 근육이 굳으면은 소뇌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 뭔가 막 사람들한테 유명한 모든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운동의 기준은 뭐냐 하면은 모든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운동이 최고 좋아요. 그래서 저는 수영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수영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바쁘신 분들은 굳이 시간 내서 뭐 운동하기 어려울 때는 어, 기천문에서 하는
내가신장, 그다음에 담배봉, 그다음에 육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세 가지만 하시면은 거의 완벽합니다. 거의 완벽하게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게 손해가 그렇게 중요하다. 손해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할 건 없어요.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각 세포 단위로 공부하면 진짜 머리 깨져요. 근데 딱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을 동시에 딱 계산해낸다. 슈퍼컴퓨터가 못 따라갈 정도. 대단합니다. 근데 이 손해가 약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안 쓰는 근육, 우리 몸속 깊이 있는 근육을 잘 움직이는 운동으로 손해를 건강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속뇌라고 했어요. 속뇌. 속뇌는 간뇌, 변연계, 그 다음에, 대뇌, 귀저핵, 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 간뇌는 뭐냐면 이거예요. 간뇌, 디엔세팔렘.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쭉 올라가서 딱 더 이상 뻗어나가지 않는 이 부분이 뇌실이 됐잖아요. 그래서 뇌실. 그 다음에 뇌실이 이런 모양인데 이 이런 모양이에요. 그럼 그 안에 뇌실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속에 세포들이 모여서 형성되어진 것이 시상, 시상. 그다음에 시상 아래쪽 이쪽이 오장육부의 모든 기능을 통과해요. 그래서 시상 아래에 있다고 해서 시상 하부. 시상 하부에서 이 보입니까? 여기 꼭지처럼, 이게 뼈에 들어가 있는데, 이 꼭지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뇌하수체예요. 난소를 관리하고, 갑상선 관리하고, 웬만한 그 어떤 성적인, 성징, 이런 모든 관리 얘가 다 합니다. 이 조그만 게 다. 성장도 얘가 다 관리해요. 이 시상 하부에 속해 있는, 어, 조직이지만은, 이 조직과 시상하부, 시상과 별도로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깨달음을 얻을 때도 여기서 빛이 폭발해요. 깨달음을 얻을 때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막 오랫동안 수련해가지고 어느 날 깨달음을 딱 얻었을 때 완전히 몸이 폭발하듯이 엄청난 기쁨이 솟구친다 그러죠. 여기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 DMT라는 물질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베타 엔돌핀이 폭발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온 세상과 내가 모든 것이 하나라는 아주 강렬한 느낌을 갖는다고 하죠. 여기서. 그럼 이게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오상육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상육부의 모든 감각의 종합적인 처리 결과가 여기서 대뇌와 서로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여기서 정신적인 안정, 그러니까 안정적인 정신 상태를 유지해요. 그게 안 됐을 때 오는 게 자폐예요. 그게 안 됐을 때 오는 게 ADHD예요. 그러니까 뭐 불안, 정서 불안 이런 게 전부 여기서 일어나.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로 연결됐다는 걸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장부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박문호 교수님 새로운 강의를 하시는데 장부의 의미를 여러분들 모른다. 뭐 이러면서 오장육부가 편안한 게 속이 편안해지는 것이 우리 정신과 얼마나 긴밀한 연관이 있는지. 음,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아무튼 간뇌라고 해요. 시상하부, 뇌하수치. 그 다음에 뇌실. 뇌실을 이루고 있는 조직도 조금 복잡해요. 네, 그거는 일단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일단 외우세요. 뇌실, 뇌실 속에 있는 게 시상 아래에 있는 걸 시상하부. 시상하부에서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관리하는 이렇게 조직이 뻗어나와 있는데 그것을 뇌하수치라고 한다. 이게 속내고 이게 이제 그렇죠. 그 다음에 변연계 림빅 시스템은 이거 보이죠? 이거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해마예요. 해마. 해마 끝에 있는 것이 편도체라고 해요. 편도체. 해마는 이거 모양이 해마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해마예요. 이 뭐냐 하면은 해마와 편도체는 감정과 기억을 담당해요. 우리가 감정과 기억을 여기서 제대로 처리 못하면
사람으로 못 살아요.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 우리가 낮에 활동하면서 생기는 모든 기억, 뭔가를 어디를 갔다 오고 뭘 하고, 아무튼 삶의 모든 내용이 여기 다 저장이 돼요. 저장이 된다는 게 정말 정말 재밌어요. 레코드판처럼 막 뱅글뱅글 돌면서 그 감각 신호가 뱅글뱅글 돌면서 여기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어떤 신비한 어떤 현상으로 뭐가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인류를 공부하다고 그런 거 없어요. 모든 것이 어떤 당연한 순서와 어떤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해마에서 만들어지는 단기 기억이 잠잘 때에 여기서 딩, 딩 소리를 내면서 음파를 가지고 대뇌에다가 저장을 해요. 그래서 이 상상이 되시나요? 잠잘 때 얘가 종소리가 울려요. 딩, 딩. 실제로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종소리가 울려요. 그 종소리를 따라서 얘가 대뇌 피질로 이렇게 기억을 저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대뇌 피질로 기억이 저장이 되면 그걸 기억을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럼 그 기억을 불러올 때에 누가 불러오냐면 얘가 불러와요. 해마가. 그것을 우리가 인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저장해 놨다는 것을 인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잘한다, 공부를 잘한다, 잘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제일 먼저 기억의 문제예요. 제일 먼저. 아주 단순해요. 잘 기억을 한다. 해마가 일을 잘하는 거예요. 잠잘 때 얘가 저장을 잘한다. 저장할 때 이걸 한꺼번에 저장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잘라서 저장해요. 잘라서. 잘라서 저장하고 저장한 거를 끌어오는 게 누구냐? 얘가 다시 끌어와요. 그래서 어떤 자극이 올라오면은 그것을 기억에서 끌어와 가지고 같은 어떤 예전에 했던 어떤 기억을 끌고 와서 또는 유사한 것을 끌고 와서 그걸로 일이 보내고 얘가 해석하고 판단하고 예측해. 얼마나 중요해요. 의식과 관련돼서. 예. 해마와 편도체. 이 해마와 편도체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해마와 편도체는 치매와 연관이 있죠. 치매가 따고 오면 이제 여기 이 속에 있는 세포들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이 안에서 감각 신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공부하면은 치매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암 환자들은 좋아 죽겠어. 나 그거 꼭 하고 싶어. 이 꿈이 있어야 된다고. 꿈을 꿀 때 하고 꿈을 안 꿀 때 하고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해마와 편도체 여기서 또 이 꼬리핵 뭐 이게 핵이 많아요. 그런 것들 다 합쳐서 변연기라고 한다. 변연기라고 한다. 그다음에 어, 어, 변연계가 있었죠. 그 변연계를 포함해서 또 포함해서 변연계를 포함해서 예. 자, 속내를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세 가지잖아요. 대뇌, 이제 대충 알죠? 대뇌가 이건 피질이다. 이 피질 속에는 백질이 들어있는 거다. 변연계가 이 속에 있는데 그게 이것 속에 이게 안 보여요. 이 속에 있는데 편도체와 해마다. 그 다음에 기저핵이라는 게 있어요. 기저핵이 굉장히 중요해 또. 기저핵은 이게 뭐처럼 생겼어요, 이거? 조가비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것을 조가비 핵이라고 해요. 조가비 핵 안에 또 핵이 있어요. 그걸 창백핵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핵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삥 둘러싸고 있어요. 그것을 꼬리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기억하는 거예요. 대뇌 피질이 있는데 그 속에 속내가 있다. 속내는 간뇌와 변연계와 기저핵으로 나누는데 간뇌는 뇌실, 시상하부, 뇌하수체. 그 다음에 변연계는 옆에 밑에 있는 편도체와 해마.
그 옆에서 이렇게 감싸고 있는 핵이 있는데 조가비처럼 생겼어. 그래서 이걸 조가비 핵이라고 하고 그 안에 창백 핵이 있고 이게 이렇게 감싸고 있어. 그것을 꼬리 핵이라고 하는. 외웠죠? 예. 혹시 못 외우셨으면은 나중에 다시 외우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이 각자의 기능을 다 알아야만 우리가 뇌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테네피즈 뇌량 대상의 뇌량 대상이는 나중에 해요. 지금 여기까지 하면 눈물이 아플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우리 인간의 존엄, 인간의 귀중한 그 생각, 아름다운 다시 말하면 이거 전체가 건강하게 살면은 우리가 아름다운 영혼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아름다운 영혼은 그냥 태어나는 게 그냥 하늘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이 전부 다 내 삶의 결과물이에요. 내 삶의 결과물이 내 건강 상태로 나타납니다. 내 뇌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면은 아름다운 영혼으로 살 수가 있어요. 감수성도 뛰어나고 배려심도 있고 모든 판단, 예측 다 잘할 수 있고 자기 정체성도 뚜렷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아,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죠? 하고 싶죠, 여러분.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녹화했죠? 맨날 녹화를 제가 까먹어갖고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늦게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